요즘 들어 저를 고민에 빠지게 하는 영화가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레드원은 넷플릭스에서 봐도 그만인 영화일 것 같아서 고민했고, 정설은 원작이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대만의 청춘 영화라 고민했다면, 위키드는 무려 뮤지컬 영화라 셋 중에서 고민이 가장 컸습니다. 같은 날 개봉했던 히든페이스를 먼저 본 것도 절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유일하게 관람을 꺼리는 장르의 영화가 뮤지컬이기 때문입니다. 조커 폴리아드도 뮤지컬이 어쩌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걱정했을 정도로, 참 희한하게도 제가 좋아하는 영화와 음악이 하나가 되는 뮤지컬 영화는 재밌게 보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판국에 뮤지컬로 유명하디 유명해서 저조차도 제목을 알고 있는 위키드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상영 시간까지 2시간 30분이 넘길래 스티븐 스필버그가 연출했는데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패스했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처럼 건너뛰려다가 진짜 큰맘 먹고 본 덕분에 또 하나의 뮤지컬 영화가 제 마음속으로 들어왔네요. 솔직히 보기 전에는 저 긴 상영 시간을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었으나 막상 다 본 후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여운이 남았습니다. 정확히 청사를 봤을 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위키드란 제목을 제외하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당연히 주인공은 마녀일 거라는 짐작이 전부였습니다. 영국과 미국을 여행했을 때도 뮤지컬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놈이라 위키드가 오즈의 마법사에서 파생된 작품이라는 것도 영화가 시작하고서야 알았습니다. 물론 예고편을 봤다면 얼마든지 알 수 있었겠지만 과연 제가 이 영화의 예고편에 눈꽃만큼이라도 관심이 있었을까요? 역으로 보면 바로 이 점 때문에 심드렁했던 제 관람 태도가 삽시간에 흥미진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리뷰할 게 필요해 어떤 드라마와 한참을 저울질하다가 막말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심정으로 위키드를 택한 건데, 뜻밖에도 오즈의 마법사와 관련이 있는 영화라니 시체말로 이게 럭키비키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렇게 위키드는 오즈의 마법사로 짤막하게 문을 열더니 곧장 사악한 서쪽의 마녀가 죽었다는 소식에 온 마을의 사람들이 나와 기뻐하며 노래하고 춤추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 광경을 보고 착한 남쪽의 마녀가 내려와 공식적으로 서쪽의 마녀가 죽었다고 선포하길래 우리가 잘 아는 오즈의 마법사의 뒷이야기를 다룰 줄 알았던 제 예상은 3분도 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알고 보니 이 영화는 일종의 프리퀄이라 서쪽의 마녀와 친구 사이였던 남쪽의 마녀가 회상하는 과거로 들어가고, 악역으로 유명한 캐릭터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인공은 훗날 서쪽의 마녀로 불리게 되는 엘파바입니다. 엘파바는 오즈의 부유한 영주 집안에서 어머니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아버지는 이 출생의 비밀을 까맣게 몰랐으나 기이하게도 초록색 피부를 가진 탓에 사방에서 쏟아지는 따가운 눈총과 미움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설상가상 동생인 네사가 하반신 장애인으로 태어나자 아버지는 엘파바를 시녀와 다름없이 대하는데, 시간이 흘러 네사가 대학에 가게 됐을 때는 아예 옆에 붙어서 동생이 적응하도록 도와주라고 합니다. 엘파바는 별수 없이 학생이 아닌 동생의 보모 자격으로 함께 대학에 가게 되지만 타고난 재능을 알아본 총장 덕에 정식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 대학에서도 엘파바는 남다른 외모 때문에 불편을 감내하며 마법을 배우는 한편, 자신과는 정반대로 모두의 사랑과 주목을 받으면서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갈린다와 만납니다. 누가 봐도 절대 어울릴 수 없을 것만 같은 두 사람은 졸지에 룸메이트가 되고, 아니나 다를까 툭하면 불협화음을 내지만 점차 서로에게 융화되면서 절친으로 발전합니다. 이 무렵에 엘파바는 마법사로부터 초대장을 받아 꿈에 그리던 에메랄드 시티에 갈 기회를 얻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제 흥미를 끌었던 도입부와 달리 엘파바가 대학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부터는 순전히 제 취향 때문에 살짝 난감했습니다. 솔직히 그럴만도 한 게 엘파바와 갈린다의 대립이나 그런 구도를 통해 나오는 에피소드는 오래전부터 흔히 볼 수 있었던 할리우드의 10대 청소년 영화와 고스란히 닮았거든요.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좀 더 진지한 이야기를 기대했으나 특유의 밝고 경쾌한 에너지로 가득한 춤과 노래가 영화를 수놓는 걸 보면서 잠시 당황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난관을 극복하고 마지막까지 지켜볼 수 있도록 도와준 게 바로 배우들의 노래와 연기, 감독의 연출,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제 눈을 제대로 사로잡았던 미술과 의상입니다. 엘파바를 연기한 신시아 에리보는 배우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래를 너무 잘해서 놀랐고, 갈린다를 연기한 아리아나 그란데는 본인의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서 놀랐습니다. 비록 유알못이지만 영화는 누구 못지않게 많이 본 입장에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두 배우가 각자의 연기만큼이나 케미도 의외로 좋아서 이 영화에 엄청난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존 추 감독의 경우는 스텝업 시리즈와 인더 하이츠를 연출한 경력이 위키드에서 더 빛을 발해
무대를 벗어난 영화가 가질 수 있는 이점을 자유자재로 활용합니다. 결말에서 Defying Gravity라는 노래와 합쳐진 장면은 그 능력을 압도적으로 발휘해 진짜 끝내주는 여운을 남깁니다. 아마도 흥행을 의식해서 위키드라고만 쓴 것 같은데 타이틀이 뜰 때 유심히 보시면 파트 1이라는 게 나오긴 합니다. 천만다행으로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이쯤에서 끝나겠구나 했을 때 그렇게 기가 막힌 결말을 안겨주니까 파트 2를 기꺼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경솔할지라도 지금 당장 예상하자면 내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미술상과 의상상은 위키드의 몫입니다. 마치 오즈의 마법사가 당시의 컬러의 위력을 만천하에 알렸던 것처럼 위키드의 미술과 의상도 형형색색의 휘황찬란한 색깔을 마음껏 쓰지만 과하다는 인상은커녕 도리어 4DX 이상으로 생동감을 잔뜩 살려주는 덕분에 뮤지컬의 객석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위키드가 시청각적으로 매력적인 건 틀림없지만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마력은 발칙하고도 기특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말레피센트에 지대한 영감을 줬을 것 같은데 실제로 두 영화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주인공이 원전에서는 악역이었다는 것부터가 대표적이죠. 다만 말레피센트는 디즈니의 한계를 넘지 못한 데다가 원전과 거의 동일한 시기를 다루되 시점만 바꾼 바람에 캐릭터의 성격을 이야기에 억지스레 끼워 맞춰서 바꾼 티가 역력합니다. 반면에 위키드는 말 그대로 원전의 프리퀄인 셈이라 서쪽의 마녀인 엘파바와 남쪽의 마녀인 글린다를 각색하는 데 있어 자유도가 훨씬 높습니다. 뮤지컬이 대대적인 각색을 한 게 아니라면 원작의 작가인 그레고리 맥과이어가 이 무기를 위키드만의 확고한 장점으로 승화시켜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캐릭터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뮤지컬을 보셨거나 잘 아시는 분들께서는 어떠실지 몰라도 저는 특히 글린다라는 캐릭터에게 주어진 독특한 성격이 좋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적어도 파트 1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엘파바지만 이 캐릭터 자체만 놓고 보면 딱히 새로울 건 없습니다. 여러 형태의 차별과 혐오를 당하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 당당하게 맞서는 캐릭터는 할리우드에 수두룩하잖아요. 물론 위키드의 엘파바는 우리가 알고 있던 캐릭터의 숨겨진 이면을 본다는 데 의의가 있고 다른 누구도 아닌 스스로의 각성을 통해 다시 태어난다는 게 진취적으로 다가온다는 건 동의합니다. 단지 어디까지나 제 사견으로 글린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심심한 캐릭터라는 뜻일 뿐이니 노여워하지 마세요. 대신에 파트 2에서는 엘파바의 진정한 활약을 보게 될 거라고 예고했으니 기대가 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전 왜 실질적인 주인공도 아닌 글린다에게 더 끌린 걸까요? 참고로 믿거나 말거나 아리아나 그란데가 연기한 캐릭터라 그런 건 당연히 아닙니다. 까놓고 말해 위키드에서의 글린다는 저 사람이 어떻게 남쪽의 마녀가 되는 건지 의아할 정도로 골 때리는 캐릭터입니다. 지독한 나르시스트에다가 관종이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엘파바를 괴롭히거나 놀리기까지 하는데 천성은 나쁘지 않아서 애는 또 착합니다. 게다가 순진한 건지 맹한 건지 모를 백치미도 갖고 있어 이래저래 개성 넘치는 캐릭터라 위키드의 에너지를 책임지는 캐릭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사의 주인공이 엘파바라면 시청각의 주인공은 글린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엘파바와 다르게 한때의 글린다는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유무형의 사적인 이득을 위해 그런 척하고 자빠진 수많은 인간들을 풍자하는 성격도 있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갈린다였던 이름을 글린다로 바꾸겠다고 선포하는 장면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서 실소가 절로 나옵니다. 그런 캐릭터가 엘파바를 만나면서 180도 달라질 줄 알았다면 오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명 장면도 후반부에 나오는 거라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건 아니고 사실 그래서 위키드가 더 재밌습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틀에 박힌 채 훤히 예상할 수 있는 대로 흘러가면 시시하잖아요. 더군다나 파트 2가 남아있기 때문에 글린다의 변화를 파트 1에서 급진적으로 보여주면 오히려 제약이 따르게 되니 두 사람의 우정을 확인하는 선에서 끝내는 게 현명한 판단입니다. 딱 이 상태로 남겨둬야 10중 8구 파트 2에서 연계될 게 틀림없는 오즈의 마법사에서의 갈등 관계도 훼손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겠죠. 유일하게 아쉬운 게 있다면 마법사의 성격과 존재감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역시 파트 2를 위해 아껴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으나 히틀러를 연상시키는 아주 무시무시한 만행을 저지른 자라고 하기엔 너무 유순하게 그려집니다. 그렇다고 뭐 악역의 카리스마를 보여줬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원전에서의 사기꾼에서 더 나아가 평화를 가장한 독재자의 면모를 가진 만큼 파격적인 성격을 아주 약간이라도 내뿜었다면 결말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한층 드라마틱하게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따지고 보면 마법사를 연기한 제프 골드블룸의 위용이 워낙 대단해서 지금도 큰 흠이라고까지 할 정도는 아닌데 제프 골드블룸이기 때문에 더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아쉽게 느껴지는 걸지도 모릅니다. 부디 파트 2에서는 제가 원하는 바를 볼 수 있기 바라며 이외에도 파트 1을 보면 파트 2가 기다려지는 이유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엘파바와 걸린다는 말할 것도 없고 만약 원전을 따라간다면 엘파바의 동생인 네사도 마녀가 될 테니 그 과정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파트 1에서 이미 목선을 남겼기 때문에 대충 짐작은 하고 있지만 위키드의 색깔로 구현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결정적으로 진짜 오즈의 마법사와 연계가 된다면 그거야말로 제가 파트 2에서 가장 보고 싶은 건데 이런 젠장 파트 2를 보려면 1년이나 기다려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원통합니다.